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벌써 11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시간도 빨리 가고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날도 추워지는데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많이 요청을 받는,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한 가지 있어서 최근에도 되게 큰 계약을 한번 해드리면서 그 경우도 임대인이 요청한 경우가 있었고, 상가 임대차에서 금액이 굉장히 클 때 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요청했지만 임차인이 요청할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균분하게 똑같이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냐면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거나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제안을 해달라라고 연락을 할 경우에 전달을 해보면 임차인께서는 대부분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뜻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작성하는 일들이니까 사전에 재소전 화해 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재소전 화해 조서는요, 쉽게 말해서 재소가 뭐죠?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조서를 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가 되는데, 어떤 법적 분쟁이나 법적 다툼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소 제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는 절차도 거치기도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데 이 소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계약서 특약만 볼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미리 받는 거예요. 양 당사자의 화해 내용이 있죠. 양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양보합니다,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을 미리 꾸려서 이거를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내용을 꾸려서 미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판결을 받아놨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건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소송상의 화해, 재소전의 화해 내용이 기재된 조서가 화해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우리 화해하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법률상의 용어예요. 사실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하는데, 화해조서를 미리 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님 앞에서 판결을 미리 받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수순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약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혹은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다 이러면 어떤 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 걸고 기간이 딱 지나면 기일을 잡혀서 재판이 되면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대리로 나가던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하고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리 전에 사전에 약정을 해서 끝내버리자, 이대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스피디하게 이대로 진행한다 라고 미리 약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판결을 몇 개를 좀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께 판결을 다 읽어드리기 힘드니까 유의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판결 하나를 갖고 왔는데, 판결이 재소전 화해조서가 만약에 인용이 됐어요. 확정 판결의 효력이 났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간 건데 2001-0427 선고 99-17319 판결 보면은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 외의 것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확정하기로 이제 화해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그 내용 외에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화해를 했다고 해도 그 화해 내용에, 그 화해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화해 내용 사전에 판사가 직접 보고 판결 내린 그 내용만 가지고 화해를 해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의사항 첫 번째는 화해 내용을 사전에 꾸릴 때 꼼꼼하게 그리고 변동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물론 변호사 등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보통 이렇게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아예 불출석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법원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당사자가, 원고 혹은 피고가 나와서 진술을 안 하면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성립 자체가 안 돼요. 화해는 양 당사자가 무조건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직접 재판장에서 손을 잡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죠? 합법적인, 합리적이고 사전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만, 화해를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화해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방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임대인한테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할 거니까 임차인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받았었는데, 뭐였냐면 상가 임대차에서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법적으로 아예 보호가 되어 있는 거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 임대차 보호법상에는. 물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제외죠.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화해를 한다? 임차인이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전 영상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임대차 보호법상의 중요한 부분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위반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혹은 한쪽에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혹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너무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행위도 있죠. 또는 민법 2조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너무 어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어쨌든 판사가 보고 이거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볼 때 이 내용들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하거나 혹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수정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잠깐 얘기를 빠지면 각하 기각이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각은요 적법하긴 한데요, 요건은 갖췄는데 이 내용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각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흔히 말하면 좀 속된 말로 퇴짜 먹이는 거예요. 요건은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기각을 하거나, 각하는 뭐냐면요, 아예 요건 자체를 굴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도 안 됐다는 거예요. 판사가 보기엔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각하를 시키는 겁니다. 전 어떻게 외웠냐면은 부각으로 외웠거든요. 부적법한 건 각하, 이유 없기,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유 없기, 부각 이렇게 외웠어요. 너무 이게 헷갈려서 저도. 어쨌든 이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부적법하게까지는 아닌데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보통은 많아요. 왜냐면 일단 사전에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를 판단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용 작성함에 있어서 아무리 일반 소장보다는 조금 더 쉽다 하더라도 재소전 화해조서가 일반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셀프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수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는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의사항을 갈무리하면은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부적법한 것은 보정이나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알아두셔서 합리적인 내용에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혹은 계약기간이 보통 상가 임대차는 3기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하고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기만 밀려도 내보낸다,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바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임대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게 원래 의무인데 안 줬을 경우에는 법정이자 얼마를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들을 화해조서에 꾸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사님 볼 때도 합리적이네, 타당하지 라고 하면 오케이, 둘을 앞에서 이 내용을 오케이 해줄 테니까, 만약에 약정한 내용대로 안 지키면 바로 집행 권한이 부여가 되니까 그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소전 화해조서의 뜻이에요.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는데 취지 등을 기재를 해야겠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할 때는 대리인을 만나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실무상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임대차 승계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전 임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논리지만, 이 재소전 화해조사는 그 당사자, 이전 임대인하고만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재소전 화해조사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제가 보니까 보통 신청을 하면 2-3개월 후쯤에 기일이 잡혀요. 계약 전에 해도 되고 계약 후에 해도 되지만 최대한 약정 내용을 빨리 정해가지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조서의 내용은 약정한 바에 양 당사자가 그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편면적이거나 너무 위법적인 부분은 안 된다라는 내용만 주지하시고,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 말로 송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잃는 것이 많다라는 그런 옛날 말들이 있어요. 소송을 가게 되면 굉장히 심신이 피폐해지고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액이 큰 거일수록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전에 이런 약정들을 해놔야 추후에 분쟁이 있을 때도 분쟁을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법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양 당사자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비용을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용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보통은 요청하는 쪽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는 이거 재소전 화해조서 꼭 써야겠다 라고 할 때는 임대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잖아요. 임차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 임차인이 어쨌든 들어줬다면
들어주는 게 필수 조건이지만 들어줬다면 이럴 때는 임대인이 본인이 비용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신 경우도 있고요. 임차인도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균분해서 2분의 1씩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요청하는 쪽이 낸다라는 게 실무에서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만약에 화해가 불성립했을 경우에는 한쪽에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소를 당한 쪽은 피고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화해 자체가 불성립했다고 해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화해가 안 됐는데 계약 기간 중에 소를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이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소전 화해 주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이상의 깊이를 다루기에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깜냥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께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소전 화해 주소의 취지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를 제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법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추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걸 법적인 판결과 권한을 미리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계약서에 합의 내용 특약이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양 당사자가 그냥 합의를 한 내용이지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거나 공증을 받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판단을 받으려면 또 민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소전 화해조서가 최근에 금액이 크거나 불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거나 문의를 하신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